안녕하십니까. 화이통방송의 문용호입니다. 오늘 저는 옷반 강남스타일 강남에 나와 있습니다. 강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 초등학교 친구 박종만 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종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본업을 은퇴를 하고 재취업을 한 상태죠. 예. 원래 무슨 일을 하셨어요? 기아에서 39년 동안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 돈 많이 받는 데인데. 네, 먹고 살 만큼 돈을 받았습니다. 오케이.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현재 취업을 하기 전까지 좀 텀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 만에 취업을 하신 거예요? 1년 6개월 놀다가 너무 지루하고 무료하고 이래다가는 진짜 사람 진짜 페인 되겠다 싶어가지고 직업 소개서를 통해 가지고 취업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하루하루가 신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떻게 건물 관리하시는 일이죠? 예, 건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근무 조건이? 근무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회사원들처럼 아침에 일찍 출근했다가 좀 늦게 퇴근하는 게 아니고 오후에 출근했다가 밤 9시 되면 퇴근하니까 그 이전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사람과 함께 하루 2시간씩 매일 산행을 하고 출근하니까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라 그러면 오후 1시 예. 출근하죠?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뭐 근무는 어려운 건 없잖아요, 여기. 근무는 사실상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시간이 자유롭기도 하고 예. 무슨 감독을 받는 것도 아닌 거고 이제 혼자 다 하는 거니까 좋죠. 이제 제가 보니까 경제적인 여유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기본으로 됐는데 현역 있을 때도 여행을 자주 가는 것 같은데 부부동반에서. 예, 여행을 잘 됐습니다. 어느 정도 했습니까? 2012 몇 개국 갔습니까? 45개국을 여행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201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1년에 보통 평균 4번, 어떤 때는 6번도 간 적이 있습니다. 현역에 있을 때. 그러면은 그 도시는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나라 수는 그 정도로. 횟수는 상당히 많죠. 근데 나라 수로는 45개국이고 도시로 따지면은 좀 많죠. 지금 내가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오케이. 그 이제 여행을 꼭 부부 동반해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집사람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룹별로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룹별로 제가 인솔해가지고 거의 제 주도하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럼 이제 대부분 패키지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이제 홀로 여행도 있잖아요. 개별 여행. 어떤 스타일을 좀 많이 해요? 패키지를 메이저급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많이 다녔고요. 동남아나 일본 같은 경우는 자유여행을 제가 일정표를 짜가지고 스케줄을 짜가지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단점이 다 있을 건데 그다음에 뭐 내 여행 스타일에 따라서 그걸 조금 이제 선택을 많이 할 건데 어떤 경우가 그 패키지고 어떤 경우가 장단점 개인 여행, 개별 여행의 장단점이 있는가요?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많이 다녔고요. 그다음에 자유여행은 시간적인 여유. 제가 또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패키지는 이 정해진 틀에 의해서 다니다 보니까 사진 찍을 여유가 없는데 자유여행으로 다니면 제가 볼 걸 많이 보고 그다음에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패키지를 했을 때는 그 여행사들을 좀 여러 군데 선택을 했을 건데 어디가 좀 제일 좋은가요?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메이저급으로 따지면 롯데, 하나, 모도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그 밑에 급인데요. 메이저급 같은 경우에는 그 돈 준 만큼 값어치를 합니다. 사실은 다녀보면. 그다음에 그 밑에 급은 조금 호텔 먹는 게 지금 좀 떨어지고요. 그 차이입니다. 그럼 이제 그 초반에는 그렇게 많이 갔을 거고 그 시기가 처음 요즘에는 이제 개별 여행 추세잖아요. 그렇게 해도 또 패키지를 또 하네요. 그렇죠. 패키지를 저 같은 경우에는 구성을 봅니다. 강여행사에서 물어봐가지고 일정표를 보고 구성을 보고 그 중에서 구성이 제일 좋은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성이라는 거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좀 좋아해요? 저는 볼거리, 먹거리보다도 볼거리, 사진 찍을 이런 스팟샷 그걸 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숙소 같은 경우는 별로 신경 안 쓰네요. 예, 숙소는 패키지 같은 경우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자유여행 같은 경우에 숙소를 좀 신경을 많이 쓰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 비용이 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예, 예. 특히 이제 뭐 전쟁 터지고 난 뒤에. 그래서 네. 이제 사람들이 비용에 대한 고려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가 비용이라든지 뭐 또 비수기 때 한다든지 뭐 그런 좀 요령이 있을 것 같은데, 노하우가 어떤 노하우가 있나요?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더울 때는 시원한 나라로 가고 거꾸로 우리나라가 추울 때는 더운 나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그 여행을 한 그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그런 여행지는 어떤 거였어요? 스코틀랜드 4개국,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가 가장 인상에 남는데 그 중에서 노르웨이 그 피오르드가 광활한 피오르드를 보면서 진짜 내 기분은 진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운이 따른다고 그러던데 그 피오르드가 생길 때도 있고 예. 안 생길 때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오로라 말이죠? 오로라가 아니고 빙하 협곡 말씀드리는 겁니다. 빙하. 오로라는 또 거기 가면 또 오로라도 보잖아요. 오로라는 겨울 겨울에. 여행을 가야 됩니다. 그렇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도시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뭐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었을까요? 뭐 물건 잊어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건 없었어요? 사건 있었습니다. 터키 2012년도에 터키 갔을 때 2012년도에 터키 갔을 때 안탈리아에서 집사람이 안탈리아가 아니고 아이바르에서 집사람이 가방을 잃어버려가지고 한 1km 정도를 가고 난 다음에 생각이 나서 식당에 가니까 가방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천만다행으로 잃어버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나가면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특히나 여권 잊어먹으면 하루 이틀은 거기서 묵어가지고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스페인 몇 년 전에 스페인 여행 가가지고 뒤에 딱 그저 3인조가 따라붙더라고요. 예. 퍽치기 하려고 대드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참 당하진 않고 당할 찰나에 예. 그 얘가 이제 벗어났는데 뭐 주로 유럽이 많이 그렇습니다만은 그 도난이라든지 그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그 단도리를 하고 다닙니까? 항상 크로스백을 메고 다녀야 됩니다. 돈하고 여권은 잠자기 전까지는 내 몸에서 항상 내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뭐 따고 이러니까 가방을 좀 특수 가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건데 어때? 좀 그런 거는 조금 조치를 하나요? 어떡해요? 그리고 백팩을 절대 메면 안 됩니다. 유럽에서는. 여행 가서는 백팩을 절대 메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 게 아니고 남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권이나 이런 거를 분리해서 갖고 다니는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다 뺏겨버리면은 만일의 상황에 대해도 취약이 돼버리잖아요. 뺏길 일은 거의 없고요. 크로스백에다가 그러니까. 집어넣고 다니면 이상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물건을 사오는 사람들 텐데 좀 어때요? 뭐 자주 나가니까 그런 건 없죠? 어떻습니까? 쇼핑을 좀 합니까? 어쩝니까? 패키지에서 보면은 노팁, 노옵션, 노쇼핑으로 가면은 쇼핑센터를 안 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가면은 강매를 하다시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오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그래서 제 노하우 생긴 게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노팁, 노옵션, 노쇼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부부끼리 다니는 것도 호흡이 잘 맞아야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모님하고 둘이가 좀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를 좋아하는데 좀 서로가 다니긴 다니지만은 좀 갈등이 있던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좀 있어요? 저는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고 집사람은 쇼핑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 갈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예, 예. 사실 그 저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여행을 잘못 가가지고 싸움박질해서 예, 그렇죠. 다음에 굉장히 뭐 사이가 멀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베이비 부모 1세대에 고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뒤를 돌아보면은 어땠는지 한번 추억을 한번 쭉 한번 훑어봐 주시죠. 현직에 있을 때 그나마 좀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좀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많이 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슴 떨릴 때 여행을 떠나야지 다리 떨릴 때 여행을 가면 그때는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슴 떨리고 설렐 때 여행을 떠나십시오. 심지어는 저는 비행기만 봐도 가슴이 아직도 벌렁벌렁합니다. 흥분되고. 근데 그 정도입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거죠.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뭐 흥미가 떨어지고 예. 그런 건데 그렇게 연애하는 기분처럼 다시 그 어떤 대상이 예. 온다는 것은 젊은이한테 좋고 건강에도 많이 좋을 거,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자녀는 몇 명입니까? 자네는 지금 딸만 들립니다. 딸 아빠. 예. 그러면 어떻게 의무를 좀 다 했어요? 어떻게 다 보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 큰딸이 아직 36살 먹었는데 아직 시집을 못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작은 딸은 갔고. 네, 결혼해가지고 지금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큰딸 이제 뭐 그러면 저 오늘 이렇게 공개를 했으니까 예. 이거 이 동영 이 화면을 보는 분들 예. 시청하시는 분들이 중매가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중에 오면 좋죠. 네. 어떤 조건이어야 돼요? 조건은 일단은 건강하고 성실하고 일단 건강하고 성실하고 착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술 담배는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술 담배를 안 하거든요. 야, 그리고 특히나 우리 딸이 술 담배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조건 너무 많이 달지 말고 정말 오는 사람만도 감사하지 뭘 그래요. 지금 이제 그러면은 최근에 갔다 온 여행이 어디예요? 최근에 갔다 온 거는 작년 9월 달에 일본의 미야자키하고 가고시마를 다녀왔습니다. 가족 여행으로. 가정여행으로. 네, 그곳은 겨울에 가면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 9월 달에 갔을 때는 약간 더웠는데 가을이었는데 그러면. 네, 가을에 가도 거기는 좀 온대성 기후라 좀 덥습니다. 거기는 뭐가 유명해요? 뭐 특별하게 유명한 곳은 없지만 그래도 가보니까 볼 것은 많더라고요. 뭐 보셨어요? 그 이시타섬 아시죠? 예. 이시타섬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 모아 석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게 인상이 제일 깊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가족여행 갔다 오고 난 뒤에는 분위기가 어때? 좋았었어요? 아, 좋죠. 그럼 무슨 기념으로 간 거예요? 뭐 어떻게 뭐 사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여행 갈 때 뭐 있을 건데. 기념일 때도 가지만 그냥 상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롯데공항으로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튼 여태까지 또 건강하게 그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던 게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지금 여기서 지금 시간을 사실은 못 내요. 왜냐면 3명이 일하다 보니까 2명이 일하다 보니까 제가 빠지면 누가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국내 여행으로 돌려가지고 호캉스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호텔 잡아놓고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로 그냥 이렇게 호캉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은 다양한 이런 말씀, 경험한 얘기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이 제일 좋아요. 또 중요해요. 건강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화이통방송의 문용호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